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론적 증명의 두 번째 학자인 라이프니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자이고요, 과학자이고 또 외교가이기도 합니다. 라이프니츠가 1714년에 쓴 단자론이라는 책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라이프니츠는 우리는 쉽게 알고 있듯이 미분을 만든 사람입니다. 뉴턴도 미분을 만들었고 라이프니츠도 미분을 만들었죠. 근데 뉴턴이 먼저 만들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라이프니츠가 그 수학에 있는 미분을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영국이 워낙 강력한 국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영국을 대표하는 과학자가 뉴턴이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가 유명하다 해도 뉴턴의 명성에 당연히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라이프니츠가 뉴턴의 미분을 도용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라이프니츠나 뉴턴이나 거의 같은 시기에 미분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미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쉬운데 계산하는 데 좀 어렵고요. 라이프니츠의 미분은 미분을 계산하는 데는 상당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뉴턴을 따라간 그 미분을 공부한 영국이 라이프니츠의 미분법을 연구한 그 수학자들에 비해서 무려 100년이나 뒤처졌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유럽 대륙,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합리론이 우세했고요. 영국에서는 경험론이 우세했습니다. 경험론자에서 유명한 사람은 로크나 버클리나 데이비드 흉이 있고 이 합리론 쪽에서는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나 또 라이프니츠가 있습니다. 합리론은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찾아가고 그 뿌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철학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반대는 뭔가 경험이 돼야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이었습니다. 양쪽의 두 기둥이 철학을 대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라이프니츠는 단자론에서 단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근원적인 것, 극소적인 절대치를 가진 존재의 그러한 존재. 단자가 영어로 모나드입니다. 이게 그리스어 모나스에서 온 말인데요. 이 모나스가 하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겁니다. 라이프니츠는 어떠한 것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의 존재의 근본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자, 여기 마우스가 있는데요. 이 마우스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잘라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것들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작게 잘라도 더 작게 자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양자코 같은 비슷한 것이겠죠.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존재는 결코 원론적인 가장 근본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럼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신이 되겠죠.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이런 물건들은 어떠한 존재의 제1원인이 되지 못하고 그것의 바깥에 있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제1 존재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단자입니다. 이 단자가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신을 모든 사물의 존재의 근원으로 봤고요. 근본적 실체로 봤고 모든 것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곧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프니츠의 원인도적 증명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원인도적 증명의 플러스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라이프니츠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우연적인 것이 있고 그 우연적인 것이 있게 만든 필연적인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냐면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한 땅에 어느 날 몇 시에 태어나야지라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죠. 저의 부모님이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우연적인 존재죠. 그런데 저의 부모님도 결국은 다 우연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발생시킨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우스도 내가 마우스로 태어나지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런 물건이나 이 지구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한 사람조차도 다 우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져야지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 우연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이 우연적인 존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연적인 존재의 가장 뿌리에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필연적인 존재인 신이다 하는 겁니다.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도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자기가 어떤 변하지 않는 완벽한 근원적인 실체로서의 존재입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만들어진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스스로 존재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겠죠. 그 존재 생각해보면 그것은 물건보다도 더 우월한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지성과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우주가 존재하는 것의 그 끝에는 결국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라이프니츠의 논증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단자론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별적 원인들은 다시금 그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시 동일한 분석을 요구하는 더욱 구체적이고 선행하는 다른 우연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충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계열이 아무리 무제한적으로 계속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또는 최종 근거는 우연한 개별적 사물들의 연속이나 계열 외부에 놓여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물의 최종 근거는 필연적인 실체 안에 놓여 있어야 한다. 이 실체 안에서는 변화의 구체성이 그 근원 안에서와 같이 단지 탁월한 방식으로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체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우연을 계속 거슬러 가다 보면 우연이 있겠죠. 부모의 엄마의 엄마, 아빠의 아빠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을 때 결국은 그 우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냥 우연적인 존재에서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연이니까요.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그렇게 해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바깥에는 분명히 우연의 그 고리에서 벗어나 있는 필연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우연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라이프니츠의 논증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여기에서 이제 이 존재하는 것들의 기능을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다 존재할 때, 자, 여기 마우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우스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사람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존재하는 것이 쓰임새에 맞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보면 분명히 우연적인 존재를 있게 한 필연적인 존재는 우연적인 존재보다 당연히 지능도 높고 능력도 뛰어나고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지휘하거나 만들거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사람일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사람 자체를 능력을 다 발휘하게 만드는 존재는 분명히 아닐 테니까요. 이 우주에 있는 좁게 보면 지구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지성적이고 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 스스로 존재하게 한 필연적인 존재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지능을 갖고 의지를 갖고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그러니 그것은 곧 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은 이 단자를 가지고 단자들이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만들었는데 대충 만들어서 이것이 제멋대로 막 움직이고 원래 목적한 바와 다르게 제멋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기능대로 제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만들면 뭔가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신은 만들었을 때 제대로 다 정확히 조화를 이루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이러한 신학을 예정 조화설이라고 합니다. 신이 단자를 가지고 다 예정을 했습니다. 그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예정한 것이 또 망가지거나 하지 않고 다 조화를 이루면서 이 땅에 또 이렇게 창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정 조화설입니다. 라이프니츠의 이 수학이나 과학의 이런 생각은 뉴턴 당시에는 도리어 뉴턴의 명성에 좀 가려졌던 경향이 있습니다. 뉴턴은 당시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봤습니다. 공간은 그냥 원래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근데 라이프니츠는 공간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의 법칙이
수백 년 동안 물리학계, 과학계를 지배했지만 오늘날에는 양자역학 또는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공간도 시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 상대적인 공간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니 오늘날에는 도리어 이 라이프니츠의 수학이나 라이프니츠의 이런 철학이 더 관심을 받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라이프니츠의 이 원인으로 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